저는 흙막이하고 지하안전 평가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지하안전 평가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방식의 대부분도 지하안전 평가가 주력이고요. 흙막이가 시설이 주력입니다. 도로공사랑 국토안전관리원회 뭐 이렇게 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칼럼 이런 것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안전 평가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흙막이 가시설을 부득이하게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흙막이 강의를 간단하게, 스페셜하게, 간단하게, 짧게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시간상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흙막이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개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공법. 각각 개별 요소라고 생각하고 다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벽체, 지보, 차수. 이 3가지가 각각 다른 요소고요. 흙막이는 이 3개가 모두가 다 만족되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안전 평가를 법적인, 제도적인 2018년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지하안전 평가가 지금 아예 자리를 잡았죠. 10m 이상 부착을 하게 될 때 지하안전 평가를 받으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 단계에서 흙막이 설계가 잘못됐는데 지하평 받았다. 그럼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걸 변경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3개월씩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흙막이 설계를 할 때 잘해야 돼요. 잘못된 흙막이 설계로 시공이 안 되게 설계를 하고 시공 단계에서 지하평을 받았는데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죠. 정말 골치 아파요. 해결하려는데 죽겠어요. 진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당초 지하안전 평가 대상 사업에 흙막이 가시설은 시공성을 굉장히 여러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로 들었을 때 아까 전에 탄소성 해석을 했던 예시 자료 보셨죠? 위에 있는 스트러시 2단 껴지고 어셈퍼 아래 하단에 2단 들어가 있잖아요. 시공 됩니까 그거? 시공 못해요. 그렇게는 시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시공이 안 될 텐데 스트러시 2단 3단에 있는데 하단에 어셈퍼가 2개야. 무슨 장비로 그걸 파고 나서 어떻게 천공할 겁니까? 천공이 안 돼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선 간단하게 흙막이는 벽체, 지보, 차수 3가지라고 구성되어 있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벽체 공법 보시죠. H8 토리판, 시트 파일, CIP, SCW, 그 다음에 슬러리월. 총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H8 토리판과 강널말뚝,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성옹벽이라고 합니다. 연성벽체라고 하죠. 연성벽체. 그리고 여기 CIP하고 SCW, 특히 CIP의 직경의 크기가 550cm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60cm 이하일 경우를 보통벽체라고 해요. 보통벽체. 그리고 60cm가 넘어가는 벽체를 CIP를 포함해서 60cm의 직경이 넘어간다. 그러면 강성벽체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연성벽체, 보통벽체, 강성벽체.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탄소성 해석을 할 때 벽체의 종류에 따라서 벽체의 변위, 허용 기준이 각각 틀려요. 연성벽체는 0.003H, 보통벽체는 0.0025H, 그 다음에 강성벽체는 0.002H. 그러니까 강성벽체는 변위의 기준이 훨씬 타이트하죠. 10m를 부착을 했을 때 가져가면 0.002H는 20이잖아요. 20. 2cm 변이가 끝이에요. 그거보다 초과되면 NG.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체하고 지보공법을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마이더스 IT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탄소성 해석을 하면 결과치에 응력이 있죠. 응력이. 그건 거의 다 지보제예요. 벽체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응력과 변형 관계, 그러니까 벽체 변이나 지보제와 허용 응력 2개가 다 만족되어야 설계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시는 분들은 벽체 변이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뭔 필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 넣지도 않아요. 어떤 구조 계산서 보면 그게 엣지가 나니까 지워가지고 간 거야. 기가 막혀요. 없어, 벽체 변이가. 지워버렸어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벽체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벽체를 나누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벽체는 어떤 겁니까? CIP. 맞아요. 압도적이죠. CIP가. 자, 우리가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할 때 깊게 파는 지하안전 평가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10m 이상이에요. 10m 이상은 왜 부착합니까? 굳이? 왜 합니까, 선생님? 주차장. 그죠? 주차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확보해야 되나요? 굳이? 건축법상 세대 하나당 주차장 대수가 1.5대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판교 땅이 되게 비싼데 내가 여기다가 30층 건물을 짓고 싶어요. 30층 건물의 세대수 곱하기 1.5를 해야 돼요. 그게 주차장 대수입니다. 그러면 높게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깊게 파야죠. 높게 지으려고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건물을 짓고 싶고 사업성을 내고 싶다면 무조건 깊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팔 때 뭘 쓰죠? 흙막이를 하죠. 흙막이를 부득이하게. 그러면서 사용되는 게 벽체가 뭐죠? H8 뚫판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하 수위가 굉장히 낮고 집안의 상태가 너무 좋아. 주변에 건물이 거의 없어. 그럼 당연히 H8 토리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시트파일을 쓸 수 있나요? 시트파일? 시트파일 왜 안 씁니까? 진동성 민원. 그렇죠. 진동성 민원 압도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인발. 도심지에서 시트파일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인발할 때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발을 하게 되면 공극이 빌 겁니다. 그 공극이 빈 만큼 배면 지반에 침하가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시트파일은 굉장히 위험해요. 다 인발해서 재활용을 할 거니까. 묻을 건 모르겠는데 묻지 않겠죠. 강제 단가가 얼마인데. 통닭 요즘에 중고로 사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널말뚝 시트파일은 연약지반상 주변 집안에 건물이 없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에요. 결국은 CIP가 가장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겁니다. SCW도 실질적으로 싸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배면에 있는 토사의 힘을 SCW는 빔이 다 받을 겁니다. 빔이. 그러다 보니까 빔의 간격이 굉장히 좁이라고요. 빔의 크기도 되게 커요. 300에 300짜리를 웬만하면 잘 설계 안 해요. 350짜리로 설계를 하죠. 그리고 하나 건너 하나씩으로. 빔이 엄청 촘촘하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SCW는 차수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올 때, 연약 집안인데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는 소일 시멘트 월의 줄임말인데 원집 안에 있는 토사와 시멘트를 믹싱해가지고 강도를 3메가파스칼 이상 확보하는 게 품질 규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집 안의 상태의 품질 규정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버린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나 그랬죠? 선생님 얼마나 그랬어요? 16메가파스칼이라 그랬잖아요. 버린 콘크리트가. 버림으로 뿌려버리는 콘크리트도 16메가파스칼인데 여기 있는 벽체의 품질 규정이 3메가파스칼이에요. 강도적으로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CW는 특이한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CIP를 봐야 되겠죠. CIP. 캐스팅 플레이스 파일의 줄임말이 CIP입니다. 이 CIP. 거의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90%는 CIP로 설계를 하고 있죠. 특허도 CIP 설계에 대한 특허가 제일 많아요. 어떤 특허들이 있느냐? CIP의 약점을 보강하는 거죠. CIP는 말뚝을 집안에 형성하는 공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점을 지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태생적으로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면에는 차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 일체화된 거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근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직도 유지가 어려워요. 이 수직도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30m 이상 부착을 하는데 CIP가 들어가는데 수직도가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0m, 30m 파지게 되면 벽체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만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수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깊을수록 수직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엉망에서 붕괴된 현장 많이 봤어요. CIP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벽침 CIP의 특허들도 많고요. 저 CIP를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수중 콘크리트 타설 조건으로 타설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천공을 하고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이게 과연 드라이복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집안조사 보고서 봐보시면 지하수위 다 있잖아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건 물구덩이입니다. 물구덩이. 그러면 어떻게 타설을 해야 되느냐? 트리밍 파이프를 원래 속까지 삽입을 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 보시면 철근망 있잖아요. 철근망 사이로 트리밍 파이프를 넣어야 돼. H빔 사이로 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넣어져요. 안 들어간다고요. 타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부어버리죠. 전수중에. 그래서 얘가 압축 강도가 별로 안 나와요. 수중 콘크리트의 타설 조건의 압축 강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0.7 FCK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30% 할증률을 주고 더 세게 설계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IT에서 제공하는 우리 탄소성 해석에도 그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봐보세요.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CIP는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슬러리월이 있습니다. 슬러리월. 슬러리월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 우선 사업비를 보자고요. 이건 가설시설물이에요. 흑마기는 가설시설물이지 연구시설물이 아닌데 여기다 돈 쓰고 싶은 사업주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 집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성공해버렸어. 이제 2년 뒤에 선생님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IT 같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게 1,000억이 나왔는데 지하 흑마기 공사 비용이 200억이 나온대. 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왜? 가설시설물인데 내 건물에 200억을 보강해가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하겠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 다 없애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흑마기 설계는 바다 설계가 아닙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최소 설계를 할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까워요. 왜냐면 과소 설계를 안 합니다. 설계사들이 불안하니까.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되잖아요. 제가 도장을 찍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인재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태반이에요. 집안의 상태가 변화되는 걸 내가 보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도 엄청나게 써버려요. 근데 흑마기 가시설은 안 그래요. 도장 찍을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 인재예요. 인재.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 측에서는 바다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건 다시 말하면 이 단가가 점점 이 순서대로 비싸져요. 순서대로. 뭐 이거 단위 면적당 10만원이면 여기는 단위 면적당 한 60만원 나오죠.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과하게 비싸져요. 그래서 슬러리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약 지반에다 설계를 하고 있죠. 그 입장은 어디까지? 지지층까지. 얘를 연구벽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완벽한 공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하 연속벽을 파가지고 할 수 있는 연장의 폭이 총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6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6m의 벽체와 벽체가 철근 연결이 됩니까? 철근 연결이 안 돼요. 다 끊깁니다. 요즘에는 그걸 방어하는 특허들이 나와 있긴 한데 과거에 재래식 공법의 슬러리월들은 벽체와 벽체 사이에 철근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을 할 때 슬러리월로 하더라도 배면 지반에 침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대상 사업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영종도에 어찌되었건 그쪽에 자문위원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수직구 굴착을 했어요. 8m짜리 수직구입니다. 8m짜리 수직구로 해가지고 총 35m를 굴착해요. 세개소를. 왜냐면 거기다 역사를 지은 거거든. 근데 지금 철도가 공용 중인데 주변이 다 침하됐어요. 슬러리월 공사를 하면서 수직구 공사를 하면서 봐봤더니 한 13m 굴착을 하면 슬러리월 벽체 그 조인트 부분에 물이 질질 새요. 차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새죠. 물이 엄청나게 새니까 배면 집안에 아까 전에 토립자 물 공개에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배면 집안에 침하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침하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지하 연속벽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게 안 되면 대응 사항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합니다. 차수를 뭐 2열로 두르겠죠.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현재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흑마기 벽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류별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고요. 지붕법 한번 보자고요. 지붕법 한번 넘겨봅시다.